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저지에산 남자, 유익한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유익한 정보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뉴저지에서 영상을 만드는 남자 유산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 정보는 무엇이냐, 이 항이 결국 5월 17일까지가 마감이었는데 애뉴얼 서류, 한마디로 1년 동안 얼마나 벌었냐, 어닝을 발표하는 서류를 제출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감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카톡에서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심지어 미국 개미들조차도 마감일이 정확히 언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EC 서류들을 봤고 뉴스들을 읽어봤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어떤 분이 주장하시는 6월 28일이라는 날짜가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6월 28일까지 내려도 된다고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fiscal year, 그 해 결산을 3월 31일에 끝내는 미국 회사들을 위한 마감 날짜입니다. 한마디로 이 항의 마감 결산일은 12월 31일이거든요. 그래서 6월 28일이란 이 날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뉴스. 코로나 때문에 7월 1일까지 20F, 20F 데드라인 늘려줬어. 이거 7월 1일까지 내도 된대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2020년자 뉴스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2021년은 해당하지 않는 해입니다. 이거 익스텐션에 대한 발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마감일은 언제냐? 바로 5월 17일 오늘입니다. 아니 그럼 왜요? 데드라인이 어디에 5월 17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디에 적혀 있냐면요, SEC 웹사이트를 가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A foreign private issuer must file its annual report on this form within the 4 months. 4개월 안에, 마감 결산일로부터 4개월 안에 너의 annual report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해외 사기업의 제출 기한은 한마디로 fiscal year이 끝나는 12월 31일, 이 항 같은 경우는 12월 31일인데 그때 기준으로 4개월 안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4월 30일까지는 원래 이 항은 애뉴얼 리포트를 제출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거를 제출 못하겠다고 이 항이 얘기를 한 거죠. 야, 이거 못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15일만 연장해줘. 이게 바로 12B25 서류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항 웹사이트에 Investor Relation 관련 웹사이트나 SEC의 관련 서류들을 찾아보면 이 항이 이 서류를 제출을 해서 15일에 기한 연장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원래는 5월 15일까지 이 서류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게 주말 토요일이다 보니까 5월 17일까지, 그래 SEC에서 너 그럼 5월 17일에 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그게 오늘이잖아요. 근데 이 항의 웹사이트를 가면 지금 마비 상태인데, 들어가보면 서류 제출이 안 돼 있어요. SEC 웹사이트에도 이 항이 서류를 공시했던 서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항은 오늘자로 서류를 못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서류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시면 제가 법률을 가져왔습니다만,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SEC는 여러 가지 enforcement action을 주고 페널티를 줄 수가 있다. 어떤 페널티까지 줄 수 있냐? 거래 정지까지 먹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기는 해요. 나와 있긴 합니다만, 사실적으로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회사들이 지금 다 애뉴얼 서류를 못 낸 회사들이고, 심지어 12B25도 안 내서 연장도 못 받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어떤 페널티를 받았는지 알아보면 다 돈으로 페널티를 받습니다. 25,000, 25,000, 25,000, 5만, 25,000, 5만, 5만, 25,000. 한마디로 일단 애뉴얼 리포트가 늦으면 페널티를 상장 폐지로 받는 게 아니라 거래 정지로 받는 게 아니라 일단 돈으로 페널티를 먹인다는 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상장 폐지된 회사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제가 못 찾았어요. 애뉴얼 리포트 내 뭐 한 달 동안 안 냈다고 해서 상장 폐지된 회사는 못 찾았어요.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있는 회사들을 페널티 먹었는데 이게 8개 회사는 된단 말이에요. 이 항 말고도 많은 회사들이 애뉴얼을 제출을 못해서, 이 항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상장 폐지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돈을 내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2B25도 못 맞췄으니까 뭐 5만 불 정도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받을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그리고 나서 60일간의 유예를 줍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게 못 맡았을 때, 한마디로 기한을, 파일링 데드라인을 못 맞췄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적어 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6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앞으로 그 늦은 서류를 어떻게 낼 건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의 제출 시한, 한마디로 이 항은 4월 30일 기준 180일까지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SEC의 감사기관 맘대로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최소 60일간, 4월 30일 기준 60일간 6월 31일까지, 6월 30일이죠. 6월 30일까지밖에 없으니까 6월 30일까지는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180일의 기한을 줄 거예요. 180일의 기한이면은 뭐 6개월이죠. 한마디로 10월 달까지는 이 항이 상장 폐지될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률이 굉장히 0에 무지하게 가까운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국 회사 회계 안 받으면, 잘 안 받으면 쫓아낸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3년 동안 계속하면은요. 지금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애뉴얼 리포트를 감사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애뉴얼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건데, 중국의 이 항에 걔네들이 갖고 있는 이제 어카운팅의 개념과 회계 감사를 하는 쪽에 갖고 있는 어닝을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서 지금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생기는 갈등 때문에 지금 애뉴얼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제출해 버린다 해도 심지어 3년 동안은 괜찮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은. 심지어 그 중에 한 번만 제대로 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 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얘네 회계 어느 정도 얼렁뚱땅한 거 아니야. 얼렁뚱땅이라기보단 중국이 생각하는 약간 그 수입에 대한 개념하고 약간 미국이 생각하는 그 철벽 같은 수익의 개념은 조금 다르긴 해요. 중국은 좀 뭐 다들 아시잖아요. 관시도 중요하고 뭐 나중에 봤다 어음도 막 마음대로 막 반응하고 그런 것도 수입으로 치는데, 근데 미국 회사는 이거 아니야라고 툭툭툭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어쨌건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최소 3년 동안은 이 항은 상장 폐지될 걱정은 덜으셔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뉴스에서도 뭐 SEC에 관련된 룰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항은 지금 당장 주주들의 신뢰를 잃긴 했어요. 저도 많이 실망했어요. 5월 17일까지 낸다고 이메일도 받았고, 아니 솔직히 정말 얼마나 이 IR팀이랑 어카운팅팀이 일을 진짜 너무 못했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으면 진짜 속이 터져요. 진짜 일 너무 못한다. 주주의 입장으로서 신뢰도를 잃는 것은 너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단기적인 하락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실제로 포럼에서도 이제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해요. 단 buy the dip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왜 떨어지지 않았냐면 5월 17일 기준으로, 오늘자 기준으로 13F들이 많이 파일링들이 됐어요. 한마디로 각자의 기관들이 이 항 주식들을 얼마나 갖고 있냐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기관 오너십 자체는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5월 17일 오늘자 기준 여러 기관들이 이제 13F 이항 소유분을 공개를 했어요. 많은 수치가 증가를 했고, 심지어 시타델, 모건 스탠리는 정말 많은 양을 증가시켰습니다. 시타델 같은 경우는 원래 갖고 있던 쉐어 비중 9배에 가까운 주식을 사들였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의 5배, 6배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추가로 구매한 흔적을 13F 파일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기관들의 인베스트먼트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발표된 13F 파일링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주주들이 많은 신뢰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꽤 잘 버텨준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안타깝게도 미래에셋은 판 걸로 오늘 파일링이 났고요. 오늘은 아니고 엊그제 파일링인가요? 5월 14일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건 기관들의 오너십은 쉐어는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출처를 적어놨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준비해 뒀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항상 코멘트로 남겨주시거나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항상 여러분들 너무들 걱정하시는데 일단 인베스트먼트 이제 오너십 기관의 오너십들은 증가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관들이 상장 폐지될 회사에 투자하진 않겠죠. 투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래 가능성에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 이항의 기술을 믿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뭐 불까지는 아니 막 강성주주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중간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했었고 하니까 강성주주라고 하기는 뭐 어렵지만 지금 20불이라는 가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 뭐 중국 리스크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투자하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투자를 배워나가는 입장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하고자 하는 투자 관련 뭐 사실 투자 관련 유튜브만 하는 것도 아니긴 한데 결국 이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니까 어쨌건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해 나가는 유튜브 채널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코멘트로 달아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다 읽어보고 있고요. 요즘에 에어비앤비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지 운영하면서 조금 많이 바빴는데 여러분들 항상 코멘트 달아주시면 읽어보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코멘트 항상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유저재산 남자 유익한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유산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